너 누군데 그 팔찌를 차고 있는지 우리 엄마가 준 거예요. 이 순간 강준수의 심장은 멈춰버렸습니다. 8살 여자아이의 손목에 반짝이던 은색 그건 세상에 단 하나뿐인 10년 전 자신이 직접 디자인해서 사랑하는 여자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팔찌였거든요. 사실 준수가 이곳에 오게 된 건 불과 30분 전에 일이었어요. 부산의 3월 바람은 여전히 차갑고 강준수는 검은색 BMW 운전석에선 내려 감천롱의 비탈진 골목을 올려다봤습니다. 37살의 그는 검은 코트 깃을 세우며 짜증스럽게 혀를 찼죠. 젠장 왜 내가 직접 와야 하는 거야? 운전기사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어. 사장님 6개월째 밀린 월세라고 하니까 직접 나가보시라고 전무님께서 알았어. 알았다고. 준수는 손을 흔들며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손끝이 차가운 바람에 시렸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그의 마음이었죠. 1년 전 술김에 매입한 이쪽 방촌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였어요. 언젠가는 돈이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덜컥 사지만 관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준수에게는 그저 투자용 부동산 중 하나일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경영진에서 자꾸 월세 관리를 하라고 성과시게 그려서 오늘 직접 나온 거였죠. 사실 준수는 이런 일에 직접 나서는 타입이 아니었어요. 37년을 살면서 가난이 뭔지 월세를 못 내는 게 어떤 기분인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낡은 집들 사이로 좁은 계단을 오르며 준수는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손의 등서류에는 박은지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떨렸지만 준수는 그 감정을 무시했지. 설마 그 은지일이는 없겠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은지는 흔한 이름이었으니까요. 게다가 그 은지가 이런 곳에 살 리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맞나? 문 앞에 선 준수에서는 자연스럽게 주목이 쥐어졌어요. 그리고 거칠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 누구 없어요? 집주인 왔습니다. 목소리에는 짜증과 권위적인 느낌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고리를 돌려보니 잠겨 있지 않더라고요. 들어갑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눅눅한 냄새와 함께 좁은 원룸이 보였습니다. 부엌 겸 거실인 작은 공간에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아이는 라면을 끓이고 있었는데 준수를 보자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준수의 가슴이 이상하게 콩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아이의 얼굴에서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 아저씨는 누구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준수를 바라보며 작게 몸을 옹치렸습니다. 여기 집주인이야. 너희 엄마는 어디 있어? 엄마는 병원에 가셨어요. 준수가 아이를 자세히 보려는 순간이었어요. 아이의 손목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은색 팔찌였는데 독특한 문양과 함께 작은 별 모양 장식이 달려 있었어요. 그 순간 준수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리고 목이 갑자기 메어왔어요. 오의식 중에 한 발 다가선 준수 그 팔찌는 분명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박은지에게 선물했던 그 팔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신이 직접 디자인해서 주문 제작한 바로 그 팔찌였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때 운명적인 질문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 누군데 그 팔찌를 차고 있니? 아이는 더욱 움츠러들며 팔찌를 감쌌어요. 이건 엄마가 주신 거예요. 엄마가 네 엄마 이름이 뭔데? 준수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순간 준수의 머릿속에 10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지에게 팔찌를 선물했던
그날 밤 그녀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리고 며칠 뒤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던 그 일들이요. 준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이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 8살 자신이 은지와 헤어진 지 10년이 되었으니까 시기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이 아이가 온몸이 떨렸어요. 아이를 다시 자세히 보니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 눈매, 그 입술 모양, 뭔가 자신과 닮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늘아, 엄마 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준수는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10년이 지났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목소리, 박은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떨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준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드디어 10년 만에 재회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이 준수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그는 아직 몰랐어요. 박은지가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준수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약봉지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좁은 방 안에 울렸어요. 준수야? 그녀의 입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수도 말문이 막혔어. 10년 전보다 많이 야위고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은지의 얼굴, 그리고 그녀 옆에 서 있는 아이,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방 안의 공기조차 무거웠어. 은지의 첫 번째 반응은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었어요. 하늘아, 방으로 들어가 있어. 엄마, 이 아저씨가 들어가 있으라고.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늘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다가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수는 그 짧은 순간에도 아이의 이름을 기억했어요. 하늘이, 그리고 그 아이가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도요. 준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지야, 정말 너구나. 여기 왜 왔어? 은지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인 상처와 원망이 느껴졌습니다. 나 여기 집주인이야. 월세 받으러 왔는데. 그제야 은지는 상황을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구나. 6개월 밀린 월세 말이지. 준수의 가슴이 콩 떨어졌습니다. 은지가 이런 곳에서,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은지야,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준수는 방 쪽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이 바짝 말랐고 손끝이 차갑게 떨렸어요. 저 아이가 혹시 네 아이 맞아? 은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더 이상 숨길 것도 숨기고 싶지도 않다는 듯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 너한테 뭘 바라는 건 아니니까. 그 말에 준수는 머리를 집었어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딸이 있다는 것, 그것도 8년 동안 모르고 지냈다는 것이요. 왜 말하지 않았어? 10년 동안 혼자였다고. 준수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말했어야 했나? 은지의 목소리에 쓴웃음이 묻어났습니다. 네가 다른 여자랑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다른 여자, 무슨 임신했다고 말하러 갔을 때 넌 예쁜 여자랑 같이 있더라. 은지는 눈을 감았어요. 10년 전의 그 아픈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 깨달았어. 내가 없어도 넌 잘 살 수 있다는 걸. 준수는 1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은지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사라진 후 상처받은 마음으로 어머니가 소개한 여자를 만났던 때,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만난 자리였는데 은지가 그걸 봤다는 거였어요. 온몸이 차갑게 식고 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오해가 쌓여 있는지 깨달았거든요. 은지야, 그건 오해야. 나는 됐어. 은지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이미 다 지난 일이야. 그리고 넌 곧 결혼한다면서 신문에서 봤어. 준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2개월 후로 예정된 최유진과의 결혼식. 그 사실을 은지가 알고 있다는 게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월세는 조금만 더 기다려줘. 다리 다쳐서 일을 못했는데 다음 주부터 다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준수는 은지의 다리를 보았어요. 집스는 풀었지만 작 불편해 보였습니다. 가슴이 아려왔어요. 다쳤어? 어떡하니? 오토바이 배달하다가 별거 아니야. 그 말에 준수의 목이 메워왔습니다. 은지가 얼마나 힘겹게 살아왔는지 짐작이 갔거든요. 그때 하늘이가 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엄마라면 다 풀어버렸어. 은지가 급하게 부엌으로 가서 가스를 끄고 하늘이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준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늘아, 배고프지? 아저씨가 밥 사줄까? 하늘이가 고개를 들어 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준수는 깨달았어요. 아이의 눈이 자신의 눈과 똑같다는 것을, 그리고 무언가 따뜻한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의 만남이 아니었어요. 운명이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준수는 아직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알지 못했어요. 준수는 집을 나와 골목길을 어슬렁거리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진 것 같았거든요. 여보세요. 유진아, 오빠 어디야? 오늘 드레스 피팅하기로 했잖아. 최유진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준수에게는 그 목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어요. 방금 전 하늘이의 맑은 눈동자와 은지의 지친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준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미안. 급한 일이 생겨서 내일로 미룰 수 있을까? 무슨 일인데? 내 결혼식이 2달밖에 안 남았어. 유진의 목소리에 살짝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준수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늘 내 딸을 만났어. 라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그냥 회사 일이야. 알았어. 그럼 내일 꼭이야. 전화를 끊고 준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자신에게 딸이 있다니, 그것도 8년 동안 모르고 지냈다니. 가슴 한 구석이 묘하게 아려왔습니다. 다음 날 준수는 다시 그 집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음식을 잔뜩 사들고요. 치킨, 피자, 과일까지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이것저것 샀습니다. 뭐하러 온 거야? 은지가 문을 열어주며 경계심을 드러냈어요. 하늘이 밥 먹였어? 어제 라면 못 먹었잖아.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우리끼리 알아서 해. 은지의 목소리는 차갑게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수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은지야. 준수가 문 앞에 음식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몰랐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넌 곧 결혼할 사람이고 나는 혼자 하늘이를 키워왔어.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야. 바로 그때 하늘이가 음식 냄새를 맡고 나왔어요. 엄마, 치킨이야?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음식을 못 먹었을까요? 하늘아, 들어가 있어. 엄마, 왜 치킨 안 먹어? 나 배고파. 결국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치킨을 먹게 됐어요. 준수의 가슴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평범한 식사가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늘이는 처음엔 낯설어였지만 준수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자 점점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저씨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집 짓는 일을 해. 우와, 그럼 큰 집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럼 하늘이가 원하는 집이 어떤 집인데? 하늘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마당이 있는 집, 그리고 엄마가 아프지 않는 집. 준수의 가슴이 쨍했습니다. 8살 아이가 바라는 것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게, 그저 엄마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준수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하늘아, 방에 가서 숙제해.
은지의 말에 하늘이가 아쉬워하며 일어났습니다. 아저씨, 내일도 와요? 준수가 대답하기 전에 은지가 말했어요. 내일은 안 온. 하늘이가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늘이가 방으로 들어가자 은지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죠. 하늘이가 착각할 것 같아. 무슨 착각? 아빠가 생겼다는 착각 말이야. 준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는 정말로 하늘이의 아빠였지만 동시에 다른 여자와 결혼을 앞둔 남자이기도 했거든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이전에는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어요. 책임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사랑이라고 해야 할까요? 준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하늘이의 웃는 얼굴, 은지의 야위어진 모습, 그리고 그 작은 집의 온기, 모든 게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웃는 기사가 100m로 준수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3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 적은 없었거든요. 집에 도착한 준수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위스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에 잠겼어요. 내가 정말 아빠라니.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하늘이가 자신을 바라보던 순수한 눈빛, 그리고 아저씨, 내일도 와요? 라고 물어보던 목소리가 자꾸만 귀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내놓겠습니다. 2개월 후면 최유진과 결혼을 해야 하고 두 회사의 합병도 그 결혼에 달려 있었거든요. 준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최유진이 준수의 서재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언제나처럼 완벽한 차림새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수에게는 그 미소마저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 결혼 전 우울증이야? 유진이 준수 옆에 앉으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수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유진아, 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결혼 말인데 결혼이 뭐 설마 미루자는 건 아니지? 유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여자의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오빠, 뭔가 말해야 할 게 있다면 지금 말해. 준수는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은지와 하늘이 이야기를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요? 그것도 결혼을 2달 앞둔 약혼자에게. 아니, 그냥 갑자기 부담스러워져서 유진이 준수의 손을 잡았어요. 오빠, 우리 잘 될 거야. 나는 오빠를 정말 필요로 하고 있어. 우리 회사도 오빠 뱃사도 이 결혼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잖아. 그 말을 들으며 준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결혼은 단순한 연애 결혼이 아니었어요. 두 기업 간의 전략적 결합이었고 준수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랑? 그런 건 이미 오래전에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늘이의 맑은 눈동자를 본 순간 모든 게 달라졌어요. 다음 날 아침 준수는 또 다시 감천동을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준수야, 유진이한테 들었던데 요즘 이상하다서 별이 아니에요. 어머니 결혼식 준비 제대로 해야 한다. 이 결혼이 우리 회사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자니 준수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집중해. 딴 생각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준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 사람이 이 결혼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은지의 집 앞에 도착한 준수는 하늘이가 혼자 놀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아저씨 정말 왔다? 하늘이가 뛰어와 준수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순간 준수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게 언제였을까요? 엄마는 약국에 갔어요. 다리가 아직 아프대요. 준수는 하늘이와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이는 자신의 꿈에 대해 말했고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엄마가 밤에 자주 울어요. 내가 모르는 줄 알지만 다 들려요. 그 말에 준수의 마음이 아팠어요. 손끝이 차갑게 쉬어갔습니다. 왜 올까? 돈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엄마가 맨날 계산기 두들기면서 한숨 쉬거든요. 8살 아이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니 준수의 목이 메워왔습니다. 자신은 37년 동안 돈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그때 은지가 돌아왔어요. 준수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 왔어. 은지야,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할 이야기 없어. 내가 도와줄게. 은지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돈 필요 없어. 네가 도와준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넌 결혼할 사람이고 나는 혼자 살아갈 사람이야. 그래도 하늘이는 내 딸이잖아. 네 딸 은지가 비우셨어요. 8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 이제 와서 네 딸이라고 하늘이한테는 네가 없어도 됐어.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준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은지의 말이 맞았어요. 자신은 8년 동안 아버지 역할을 하지 못했거든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그날 밤 준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늘이의 웃는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리고 은지의 야위어진 모습도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은 뭐였을까요? 회사, 돈, 사회적 지위, 그런 것들만 쫓아왔는데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살았던 건 아닐까요? 다음 날 회사에서 준수는 비서를 불렀어요. 부산 감천동에 있는 우리 쪽방 천말인데 거기 사는 사람들 생활한 경조음 개선해 줄 수 없나? 사장님, 어차피 재개발 예정이라 굳이 투자할 필요는 그냥 해. 특히 박은지 씨, 거기 집 수리하고 생활비도 지원해줘. 비서가 놀란 별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왜 그러시는지 묻지 말고 해. 준수는 처음으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는 아직 몰랐어요. 한편 최유진은 웨딩드레스 매장에서 혼자 피팅을 하고 있었어요. 준수가 약속을 어긴 것도 서운했지만 요즘 그 애인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니, 신랑이 바쁜가 봐요. 매장 직원의 말에 유진이 스누숨을 지었어요. 바쁘긴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유진은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 내가 알아봐야겠어. 여자의 직감은 보통 틀리지 않거든요. 며칠 후 은지는 집에 찾아온 인부들을 보고 놀랐어요.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네, 집 수리하러 왔습니다. 집주인께서 지시하셨는데요. 은지의 눈빛이 복잡해졌습니다. 집주인이라니 누구를 말하는 건지 뻔했죠, 집주인이요? 그때 준수가 나타났어요. 은지야, 너 뭐 하는 거야? 은지의 목소리에 당황과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냥 집이 너무 춥잖아. 하늘이 아플까봐 준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사실 그는 지난 며칠 동안 하늘이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 그 작은 아이가 추운 집에서 지내고 있다는 생각이 마음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언제 이런 거 해달라고 했어. 우리는 우리 길이 살 수 있다고 은지가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뒤에는 고마움도 섞여 있었어요. 은지야, 제발 하늘이를 위해서라도. 바로 그때 하늘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집을 수리하는 모습을 보고 신기했습니다. 와, 우리 집이 예쁘게 바뀐 애 아저씨가 해준 거야? 하늘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8년 동안 이런 따뜻한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준수가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늘이가 따뜻하게 지냈으면 해서 고마워요. 하늘이가 준수를 꼭 안았어요. 그 순간 준수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어요.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이렇게 벅찬 일인지
몰랐습니다. 37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순수한 고마움을 받아본 적이 있었을까요? 돈이나 지위 때문이 아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고마움을요. 은지는 복잡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준수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거든요. 인부들이 돌아간 후 준수와 은지는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이래? 정말 왜 이런 일을 해? 모르겠어. 준수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도 왜 이런인지 모르겠어. 그냥 하늘이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가슴이 아파, 가슴이 아파고. 응, 내가 8년 동안 못해준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하늘이가 웃을 때 마음이 이상해져 은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건 준수가 연기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하늘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받아쓰기에서 100점 받았어요. 정말 우리 하늘이 너무 똑똑하네. 준수가 진심으로 기뻐하자 하늘이 더욱 신났어요. 아저씨, 내일도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요? 그 질문에 준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준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요. 회사도 돈도 사회적 지위도 중요하지만 하늘이의 웃음소리와 은지의 따뜻한 시선이 더 소중하다는 거래요. 하지만 현실은 복잡했어요. 유진과의 약혼 회사의 미래, 어머니의 기대, 모든 게 얽혀 있었거든요. 같은 시간 유진은 친구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준수 오빠가 요즘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 그럼 알아봐야지. 결혼 2달 전인데 이상하잖아.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준수를 놓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준수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늘이가 자신을 안아주던 그 순간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리고 은지가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도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처음으로 준수는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생각보다 명확했어요. 최유진은 사립 탐정을 고용했어요. 준수의 최근 행적을 모두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오빠가 뭔가 숨기고 있어 반드시 알아내야 해. 유진의 눈빛은 집착에 가까운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준수를 절대 놓칠 생각이 없었거든요. 일주일 후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부산 감천동에 자주 가시더군요. 그곳에 박은지라는 여자와 강하늘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유진이 사진들을 넘겨보며 얼굴이 굳어졌어요. 준수가 아이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은지와 대화하는 모습.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야? 조사해보니 10년 전에 강 사장님과 연인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모 탐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이로 봐서는 강 사장님의 아이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에 유진의 얼굴이 차갑게 씻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떨렸고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 유진이 감천동을 찾아왔어요. 은지가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습니다. 박은지 씨죠? 은지가 고개를 돌려보니 화려한 차림의 여자가 서 있었어요. 본능적으로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누구세요? 최유진이에요. 강준수 씨의 약혼자. 그 말에 은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가슴이 콩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유진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할 말이 있었어요.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할까요? 두 여자는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유진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준수 오빠가 요즘 여기 자주 온다. 더군요. 그건 집주인이니까. 집주인? 유진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설마 그 이후만으로 매일 오는 건 아니겠죠? 특히 자기 딸을 보러 은지가 움직였습니다.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놀라셨어요? 다 알고 있어요. 강아들이가 오빠 딸이라는 것도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은지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유진이 핸드백에서 수표 하나를 꺼냈어요. 이 돈 받고 여기서 사라져요. 아니면 최소한 아이와 함께 준수 오빠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뭐라고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는 저랑 결혼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2달 후면 결혼식이고 이미 모든 게 정해진 상황이라고.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흔들어 놓으려고 하면 안 되죠. 은지가 수표를 밀어냈어요. 전 그런 돈 받을 생각 없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설마 오빠를 되찾겠다는 건 아니죠. 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다만 하늘이가 아빠를 알 권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롤리 8년 동안 혼자 키워놓고 이제 와서 권리 운운하는 거예요. 그 말에 은지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은지가 이뤄졌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박은지 씨 유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제가 마음 먹으면 당신들이 여기서도 못 살게 만들 수 있어요. 은지가 돌아서요.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경고해요. 현명한 선택하세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확실히 담겨 있었어요. 그녀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준수가 은지의 집에 갔을 때 은지는 짐을 싸고 있었어요. 뭐해 이사 준비에 준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사 갑자기 왜 은지가 짐 싸던 손을 멈췄어요. 네 약혼자가 왔었어. 준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진이가 우리 보고 사라지래. 네 결혼에 방해하지 말라고. 은지야 맞는 말이야? 은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난 정말 너의 결혼에 방해 만들고 있어. 하늘이도 괜히 착각하게 만들고 있고 착각이 아니야. 하늘이는 정말 내 딸이고 나는 너는 뭐 사랑한다고 할 거야. 은지가 쓴 웃음을 지었어요. 10년 전에도 그랬잖아. 사랑한다고 해놓고 결국 날 버렸으면서 그때는 오해가 있었어. 준수가 절망적으로 외쳤어요. 오해? 무슨 오해? 네가 다른 여자랑 있는 걸 내 눈으로 봤는데 무슨 오해? 만지가 소리쳤습니다. 됐어 설명 안 들을 거야. 그때나 지금이나 결국 똑같잖아. 넌 다른 여자랑 결혼할 사람이고 나는 혼자 하늘이를 키워야 하는 사람이야. 준수는 할 말을 잃었어. 10년 전에 오해가 이렇게 큰 벽이 되어 그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유진의 위협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어요. 현실이었거든요. 은지와 하늘이가 정말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현실 말이에요. 그때 하늘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큰 소리에 놀라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 왜 짐 싸? 하늘이의 목소리는 불안에 떨리고 있었어요. 하늘아 우리 이사 가야 해. 왜? 나는 여기가 좋은데. 아저씨도 자주 오고 하늘이가 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수한 눈동자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아저씨 우리 이사 안 가면 안 돼요? 그 질문에 준수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준수가 무릎을 꿇고 하늘이의 눈을 봤어요. 그 맑은 눈동자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하늘아 아저씨가 너의 아빠야. 내 하늘이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이야. 아저씨가 너의 아빠고 너는 내 딸이야. 하늘이는 준수와 은지를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내 아아예요? 준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메워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야. 그럼 우리 같이 살 수 있어요? 그 질문에 은지와 준수 모두 말문이 막혔어요. 하늘이의 순수한 눈빛이 두 어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그건 복잡해.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왜 복잡해요? 아빠랑 엄마랑 나랑 같이 살면 되잖아요. 8살 아이에게는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였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것, 그것보다 당연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준수가 일어서서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은지야, 우리 진짜 이야기해야 해. 할 이야기 없어. 10년 전 일부터 지금까지 다 이야기해야 해. 준수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하늘아 방으로 들어가서 은지의 말에 하늘이는 아쉬워하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자 준수가 말했습니다. 은지야, 10년 전에 너를 떠나보는 건 정말 후회하고 있어. 후회해 봤자 뭐해. 이미 다 끝난 일인데 끝나지 않았어. 하늘이가 있잖아. 그리고 준수가 은지에게 다가갔어요. 나는 아직도 널 사랑해. 사랑.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넌 2달 후에 결혼한다고. 은지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결혼 취소할 거야. 뭐라고 못하겠어. 다른 여자랑 결혼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건 너뿐이야. 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런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10년 전일 네가 본 그 여자는 어머니가 억지로 소개한 거였어. 나는 전혀 관심 없었는데 너가 갑자기 사라져서 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준수야, 너무 대발졌어. 정말 너무 대발졌다고. 늦지 않았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어떻게? 네 어머니가 또 반대할 텐데. 그리고 네 회사는 그 결혼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 은지의 목소리에는 10년간 쌓인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준수가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포기할 수 있어. 너와 하늘이 보다 중요한 건 없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은지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준수를 바라봤어요. 한번 배신당한 마음은 쉽게 다시 믿기 어려웠거든요. 은지야, 나 이제 알겠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준수가 은지의 2손을 꼭 잡았어요. 하늘이가 나를 아파라고 부를 때, 너를 다시 봤을 때,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 37년 동안 놓치고 살았던 걸 찾은 기분이야. 은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 하지만 현실이 뭐가 중요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중요한 현실이 있을까? 그때 하늘이가 살짝 방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어요. 엄마 아빠 화해했어요? 2 어른이 하늘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하늘아, 은지가 아이를 안았어요.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정말 그럼 우리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하늘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준수가 하늘이와 은지를 바라봤어요. 이들이 자신의 진짜 가족이라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은지야, 이번에는 정말 널 놓지 않을 거야. 약속할 수 있어? 약속해. 준수의 눈빛에는 확실히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 앞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유진의 반발, 어머니의 반대, 그리고 사회적 압박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3사람 모두 희망을 품을 수 있었어요. 진정한 사랑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고 믿으면서 다음 날 준수는 유진을 만나러 갔어요. 유진은 웨딩홀에서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왔구나? 이것 좀 봐. 꽃장식 어때? 유진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준수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유진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무슨 이야기? 유진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준수의 진지한 표정을 보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결혼 말이야. 설마 그 여자 때문에 결혼 취소하겠다는 건 아니지.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수가 대답하지 않자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정말 미쳤구나. 8년 동안 버려뒀던 여자한테 돌아가겠다고. 버린 게 아니야, 오해였어. 오해든 뭐든 지금 중요한 건 현실이야. 유진이 준수의 팔을 잡았어요. 손끝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 그 여자랑 다시 사귄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오빠는 기업의 후계자야. 책임이 있다고. 책임. 준수가 중얼거렸어요.
맞아, 나한테는 책임이 있어. 하지만 그 책임은 회사가 아니라 내 딸에게 있는 거야. 딸 그 아이가 정말 오빠 딸인지도 확실하지 않잖아. 확실해 DNA 검사까지 할 필요 없어. 하늘이를 보면 알 수 있어. 준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하늘이의 눈빛, 웃는 모습, 모든 게 자신과 닮아 있었거든요. 유진이 주저앉았어요. 오빠 나는 어떻게 해? 나는 정말 오빠를 사랑해. 오빠 없으면 난 안 돼. 준수가 유진 곁에 앉았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하지만 나는 지를 사랑해. 10년 전에도 지금도. 그럼 나는 내 마음은 너도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나 말고 정말 널 사랑하는 사람을.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유진이 울면서 일어났습니다. 좋아 말겠어. 하지만 후회하지 마. 그 여자가 오빠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가난한 여자가 돈이 전부가 아니야. 웃기지 마. 돈 없으면 사랑도 할 수 없어. 유진이 마지막으로 수화붙이며 뛰쳐나갔어요. 준수는 혼자 웨딩홀에 앉아 있었습니다. 2개월 후 자신이 서 있을 예정이었던 그 자리를 바라보며 그날 저녁 준수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준수야, 유진이가 울면서 우리 집에 와서는 결혼 취소한다고 하더라.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저 결혼 못하겠어요. 뭐라고? 너 정신 나갔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화면 너머로도 느껴질 정도로 결혼되어 있었어요. 정신 차렸어요. 10년 만에 강준수 당장 집으로 와. 하지만 준수는 핸드폰을 끄고 은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은지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은지는 더 이상 짐을 싸지 않고 있었어요. 하늘이는 숙제를 하고 있었고 은지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사 갈 생각이야? 준수가 물었어요. 유진 씨랑 이야기했어. 응. 결혼 취소했어. 은지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정말 정말이야. 이제 나도 자유야. 준수야. 은지가 돌았었어요. 정말 후회하지 않을 것. 네 어머니도 반대하실 텐데 회사 일도 복잡해질 거고. 괜찮아. 준수가 은지에게 다가갔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너와 하늘이 뿐이야. 그래도 은지야 나 이제야 깨달았어. 37년 동안 뭘 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하늘이가 나를 아파라고 부르는 순간, 너를 다시 본 순간,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서 그때 하늘이가 숙제를 마치고 나왔어요. 아빠 오늘도 왔구나. 하늘이가 준수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그 순간 준수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진짜 원하던 삶이라는 거래요. 하늘아 아빠가 앞으로 매일 올 수 있을 것 같아. 정말이에요? 은, 이제 아빠가 너희랑 같이 살 수도 있을 거야. 하늘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와, 정말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준수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은지야, 내일부터 좀 밥을 어머니 설득해야 하고 회사 일도 정리해야 하고 쉽지 않을 거야. 은지가 준수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우리가 기다릴게. 정말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을 거야. 준수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드디어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기다려주고 있었거든요. 준수는 다음 날 본가로 향했어요.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자리 잡은 2층 저택 문을 열자 익숙한 향기와 함께 집사가 맞이했습니다.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어머니는 응접실에 계십니다. 준수는 긴 숨을 들이쉬고 발걸음을 옮겼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응접실에 들어서자 소파에 앉아있던 어머니가 신문을 잡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차가운 목소리 변함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준수는 자리에 앉지도 않고 서서 말했어요. 어머니 할 얘기가 있어요. 은지에 대해서
어머니의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이름 다시 들을 줄은 몰랐네. 10년 전에 어머니가 은지한테 뭐라고 하셨나요? 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세요? 그리고 그녀의 딸, 내 딸이 지금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요. 그래서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제가 그 아이를 책임지려 합니다. 준수야, 그 애가 네 아이라는 확실한 증거라도 있어? 증거요? 하늘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준수의 눈빛이 단어였어요. 그 아이의 눈빛 하나만으로도 충분해요. 눈빛으로 인생을 판단하겠다고 어머니가 작게 비우셨습니다. 너도 이제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됐구나. 준수는 참았던 말을 꺼냈어요. 10년 전에 어머니가 은지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정말로 돈을 주면서 떠나라고 하셨나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준수는 숨을 길게 내쉬며 소파에 앉았어요. 어머니는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집안 체면, 은지가 가난했다는 이유 하나로 강가의 이름은 아무한테나 줄 수 없어 어머니의 말이 마치 선언 같았어요. 어머니는 내 어머니였지만 나에게는 한 번도 가족까지 않았어요. 준수의 목소리에 10년간 쌓인 원망이 묻어났어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쫓아내고 아이가 지목 보게 하셨어요. 난 널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을 뿐이야. 최선이요? 준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가 평범한 삶을 살았다면 지금처럼 회사 대표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유진이와의 결혼으로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겠다는 거니 회사 대표가 되기 위해 아버지가 된다는 걸 포기해야 했다면 그건 아무 가치도 없는 삶이에요. 순간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 아이를 정말 받아들이겠다는 거니 어떤 비난도 감수할 겁니다.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유진 네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아? 이미 준비하던 사업들이 다 무산됐어. 저는 사회의 아들이기 전에 그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처음으로 아들을 정면으로 응시했어요. 그녀의 아들이 아닌 하나의 어른으로 마주한 남자를 잠시 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결국 네 방식대로 하겠다는 거구나. 이번에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준수는 돌아서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라도 사과해 주세요. 은지에게, 하늘이에게. 하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하지도 않았어요. 같은 시각 유진은 아버지 사무실에 있었어요. 아빠 강준수가 나를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간 거 알죠? 그래서 뭘 어쩌라고 우리 회사와 거래하던 모든 업체들에게 강준수 회사와는 거래 중단하라고 하세요. 유진아, 그건 너무, 아빠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결혼식 2달 전에 파혼이라니 유진의 눈빛에는 복수심이 불타고 있었어요. 며칠 후 준수의 회사에 타격이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 건설 프로젝트가 취소되고 협력 업체들이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사장님, 이러다가 회사가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전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준수는 스트레스로 머리가 찌근거렸습니다. 회사도 문제고 어머니도 반대하고 모든 게 꼬여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 상태로 가면은 한 달이 한계일 것 같습니다. 그날 밤 늦게 준수가 은지의 집에 갔을 때 하늘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힘들어 보여.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 준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회사가 좀 어려워졌어. 나 때문이지. 아니야. 내 선택 때문이야. 은지가 준수의 손을 잡았어요. 후회에 절대 준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와 하늘이를 얻었는데 뭘 후회해. 하지만 준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과연 이 선택이 옳았을까?
모든 걸 잃게 되는 건 아닐까. 그래도 하늘이의 잠든 얼굴을 보면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이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하고 깨달았거든요. 며칠 후 준수가 회사 일로 서울에 며칠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새 프로젝트 때문에 투자자들과 중요한 미팅이 연이어 잡혔거든요. 은지야, 미안해. 이번 주는 서울에서 일해야 할 것 같아. 괜찮아. 일이 더 중요하지. 은지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역시 일이 우선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이 유진의 아버지가 더 강한 압박을 가해왔어요. 준수가 서울에 없는 틈을 타서 은지 주변 상인들에게 압력을 넣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은지 씨, 미안한데 여기서 장사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위에서 뭐라고 하네요?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은지는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늘이가 학교에서 아빠가 재벌인데 왜 엄마는 시장에서 일해라는 친구들의 놀림을 받고 울면서 집에 왔어요. 엄마, 나 때문에 아빠가 힘들어지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은지는 결심했어요. 역시 우리는 준수에게 짐만 되는구나. 은지는 하늘이와 함께 조용히 짐을 샀어요. 준수가 서울에서 돌아오기 전에 떠나기로 한 거였습니다. 이게 준수를 위한 일이야. 하늘아, 우리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자. 준수는 며칠 동안 은지와 하늘이를 찾아 다녔어요. 하지만 감천동의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후 탈모니의 말로는 며칠 전 짐을 쌓아서 어디론가 떠났다고 했어요. 할머니 어디로 갔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겠어. 그냥 아침 일찍 아이선 잡고 나가더니 안 돌아오더라고. 준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끝이 차갑게 떨리고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사이 회사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유진의 아버지가 업계에 영향력을 발휘해서 준수의 회사를 완전히 고립지고 있었거든요. 사장님, 이번 주말까지 자금 조달이 안 되면 정말 위험합니다. 전무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준수는 사무실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회사도 무너져가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사라지고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 준수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술을 마시며 하늘이를 그리워했어요. 그 작은 아이가 아저씨 내일도 와요? 라고 말하던 모습, 자신을 아파라고 부르던 순간 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37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공허함을 느껴본 적이 있었을까요? 돈도 지위도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다 잃어버린 기분이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하늘이와 찍은 사진을 바라보며 준수는 깨달았어요. 이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가족이라는 걸요. 일주일 후 준수는 우연히 부산역 근처에서 은지를 발견했어요. 은지는 작은 시장에서 과일을 팔고 있었고 하늘이는 옆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수의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찾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은지의 더욱 힘들어 보이는 모습에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은지야, 은지가 고개에 들었어요. 놀란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어? 너희들 찾고 있었어. 왜 말도 없이 사라졌어? 준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잖아. 어차피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이야. 하늘이가 준수를 보고 달려왔어요. 아빠, 하늘아. 준수가 하늘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의 온기만이 자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 같았거든요.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어요. 왜 안 왔어요? 준수가 은지를 바라봤어요. 은지야, 다시 돌아가자. 안 돼. 은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어머니 말이 맞아. 나는 너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그리고 지금 네 회사가 어려워진 것도 단어 때문이잖아. 그건 상관없어. 상관 있어. 너 때문에 몇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지 알아? 준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은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의 선택 때문에
회사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너는 네 자리로 돌아가 유진이한테 사과하고 어머니께 용서 구하고. 은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리고 있어요. 그럼 너는 하늘이는 우리는 우리대로 살 거야. 지금까지 그랬듯이 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은지야, 나는 너와 하늘이가 없으면 안 돼. 그럼 말하지 마. 넌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야. 하늘이가 두 어른을 번갈아 보며 물었어요. 엄마, 아빠 왜 울어? 준수가 하늘이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하늘아, 아빠가 지금 힘들어서 그래. 하지만 하늘이를 사랑한다는 건 변하지 않아. 그럼 같이 살면 되잖아요. 그게 쉽지 않구나. 하늘이의 순수한 말이 준수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그날 밤 준수는 혼자 호텔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뭔가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의 야경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 같았지만 준수에게는 모든 게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준수는 지갑에서 하늘이가 그려준 그림을 꺼냈어요. 아빠, 엄마, 하늘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했던 모든 것들, 회사, 돈, 사회적 지위, 그 모든 게 이 작은 그림 한 장만큼도 소중하지 않다는 걸요. 내가 정말 지켜야 할 건 뭐지? 준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진짜 중요한 것을 선택하겠다. 설사 모든 걸 잃게 되더라도 후회하지 않겠다고요. 밤이 깊어갈수록 준수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진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준수는 며칠 동안 고민 끝에 결심을 굳혔어요. 그는 먼저 최유진을 만나러 갔습니다. 오빠가 먼저 연락하다니 마음 바뀐 거야? 유진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혹시 준수가 다시 돌아온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그럼 다시 결혼하는 거야? 유진의 목소리가 들뜨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하러 온 거야. 너에게 상처 준 것, 그리고 네 아버지께서 우리 회사에 압박을 가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어. 유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럼 뭐 여전히 그 여자를 선택하겠다는 거야? 응, 나는 은지와 하늘이를 선택할 거야. 미쳤구나. 회사는 어쩔 거야? 아버지가 계속 압박하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준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버틸 거야. 아니, 이겨낼 거야. 몰라, 이제 진짜로 사업을 해볼 생각이야. 지금까지는 그냥 물려받은 회사를 대충 운영했지만 이번에는 하늘이와 은지를 위해서라도 정말 성공하고 싶어졌어. 준수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37년 동안 목적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야 진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았거든. 유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그 여자와 아이 때문에 이렇게 변한 거야? 응. 하늘이가 아파라고 부를 때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 유진이 눈물을 흘렸어요. 오빠, 정말 날 사랑한 적이 없었구나. 미안. 하지만 너도 진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거야. 그런 위로 따위 필요 없어. 유진이 일어서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버지를 설득해 볼게.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오빠도 각오해. 고마워. 그리고 미안. 유진이 돌아서면 중얼거렸어요. 후회할 거야. 분명히. 다음으로 준수는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어머니, 저 이제 진짜 일할 거예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기반에 안주해서 대충 살았잖아요. 이제 정말 제대로 해볼 거예요. 어머니가 놀란별 조정을 지었어요. 37년 만에 처음 보는 아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은지와 하늘이 때문이지. 맞아요. 지켜야 할 사람들이 생겼으니까요.
어머니, 유진이 아버지가 우리 회사를 압박하고 있는 거 알죠? 그래서 어쩌자는 건 이겨낼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준수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결단력이 담겨 있었어요. 새로운 협력업체도 찾고 더 좋은 프로젝트도 따오고 이제 정말 치열하게 살아볼 거예요. 어머니는 아들의 변화한 모습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정말 그럴 수 있겠니? 할 수 있어요. 아니, 준수는 회사로 돌아가 직원들을 모았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무책임했어요. 직원들이 술넘거렸어요. 하지만 이제 달라질 거예요. 우리 회사를 정말 최고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전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장님, 현재 위기 상황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새로운 길을 찾을 거예요. 더 창의적이고 더 차별화된 프로젝트로 저저득층을 위한 주택 사업은 어떨까요? 준수가 칠곡판의 아이디어를 적기 시작했어요. 감천동 같은 곳에서 본 건데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건 비싼 고급 아파트가 아니라 따뜻하고 안전한 보금자리거든요.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회적 가치도 창출하고 수익성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날 밤 준수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사업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가장 급한 건 은지와 하늘이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떳떳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준수는 생각했어요. 더 이상 방탕한 이세가 아니라 진짜 책임감 있는 사업가로 은지를 만나고 싶었거든요. 하늘이에게도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었어요. 준수는 지갑에서 하늘이가 그려준 그림을 꺼냈어요. 아빠, 엄마, 하늘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하늘아, 아빠가 정말 멋진 사람이 될게. 준수는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사업도 성공시키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지키겠다고. 다음 날부터 준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일하기 시작했어요. 직원들도 협력업체들도 모두 그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은지와 하늘이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정말 떳떳한 모습으로 만날 준비가 되었거든요. 준수의 변화는 회사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직원들은 처음으로 사장이 진짜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준수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했어요. 사장님, 정말 달라지셨네요. 전무가 감탄하며 말하였어요. 지금까지 잠들어 있었나 봐요. 준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정말 깨어났어요. 지켜야 할 사람들이 생기니까 힘이 나네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은지와 하늘이를 찾는 것이었어요. 준수는 사업 준비와 함께 은지를 찾기 위해 부산 곳곳을 다녔어요. 시장, 식당, 쪽방, 하늘이가 있을 만한 곳들을 모두 뒤졌습니다. 며칠째 찾아다니 던중 드디어 부산역 근처 재래시장에서 은지를 발견했어요. 여전히 과일을 팔고 있었고 하늘이는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준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번에는 정말 다른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은지야, 은지가 고개를 들었을 때 준수의 모습이 예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눈빛에 확신이 담겨 있었고 전체적으로 더 진중해 보였습니다. 또 왔구나. 은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있었지만 준수의 변화를 느꼈어요. 아빠, 하늘이가 뛰어와 준수에게 안겼어요. 하늘아, 보고 싶었어. 나도 왜 안 왔어요? 아빠가 바빴어. 하지만 이제 더 자주 올 수 있을 것 같아. 은지야, 나 지금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어. 무슨 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사업, 감천동 같은 곳에서 본 거야.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집을 짓고 싶어. 은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전의 준수라면 절대 생각하지 못했을 일이었거든요. 너 정말 변했구나. 하늘이와 너를 만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 그때 준수 뒤에서 한 여성이 나타났어요.
바로 준수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 은지가 놀란 별정을 지었어요. 은지야, 오랜만이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10년 전과 달리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만의 위엄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소녀를 보러 왔어. 하늘이가 호기기 어린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세요? 그래, 할머니야. 은지야, 내가 잘못했다.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10년 전에 너를 내쫓은 것, 그리고 지금까지 소녀의 존재를 외면한 것, 모두 내 잘못이었어. 은지는 당황스러워했어요. 그토록 차갔던 어머니가 이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어머니, 그런 말씀 안 하셔도 아니야. 내가 사과해야 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늘이가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할머니, 왜 사과해요? 할머니가 뭘 잘못했어요? 할머니가 너를 오랫동안 모른 척 했거든. 그래도 이제 알잖아요. 이제부터 같이 놀면 되죠. 아예 순수한 말에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정말 천사 같은 아이구나. 할머니도 좋은 분 같아. 은지는 준수와 어머니의 변화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특히 준수의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준수야, 정말 달라졌구나. 응, 너와 하늘이 때문에. 회사는 유진 씨는 유진이와는 완전히 끝났어. 그리고 회사는 이제 진짜 제대로 해볼 거야. 준수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은지야,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준수야, 이번에는 다를 거야. 약속해. 은지가 망설이자 어머니가 말했어요. 은지야, 나도 이번에는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너도 하늘이도 할머니 정말이에요? 하늘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어요. 정말이야. 할머니가 앞으로 하늘이 많이 사랑해 줄 거야. 그날 저녁 네 사람은 조용한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아직 어색하긴 했지만 하늘이의 밝은 웃음소리가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빠, 할머니, 엄마랑 저랑 정말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진짜 가족이야. 준수가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며 말했어요. 은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 희망이 잘 안 하고 있었어요. 10년 만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도 손녀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렇게 예쁘고 착한 아이가 자신의 손녀란 10년간 놓친 시간이 아까웠지만 이제라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가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어요. 준수는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회사일과 은지 무니어를 돌보는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여전히 마음을 완전히 열지 못하고 있었어요. 준수야, 이렇게 자주 오면 회사 일은 어떻게 해? 괜찮아. 이제 직원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어. 준수가 하늘이와 함께 과제를 보며 말했어요. 그래도 네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은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거의 매일 부산에 머물며 소녀와 시간을 보내려 애쓰고 있었어요. 하늘아, 할머니가 새 옷 사줄까? 정말이에요. 네, 고마워요. 할머니. 하늘이는 할머니를 점점 좋아하게 됐지만 은지는 어머니의 변화를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러실 필요 없어요. 저희는 괜찮으니까. 괜찮지 않아? 내가 10년 동안 소녀를 못 본 게 괜찮지 않다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하늘이를 재운 후 은지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준수의 변화 모습, 어머니의 사과, 하늘이의 밝아진 표정. 모든 게 좋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10년 전에도 이렇게 행복할 뻔했었는데 과거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다시 믿었다가 또 버림받으면 어떻게 알지? 하늘이가 상처받으면 어떻게 알지? 두려웠거든요. 다음 날 준수는
은지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었어요. 은지야, 나 정말 변했어. 이번에는 다를 거야. 준수야, 그 말을 10년 전에도 들었어. 그때와 지금은 달라. 그때는 내가 어렵고 미숙했어. 지금은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지 알겠어. 준수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하늘이를 보면서 깨달았어. 내가 아버지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너를 사랑한다는 게 어떤 책임인지,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 은지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미어언니가 다시 마음을 바꾸면,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도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 지킬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은 쉽지. 은지의 목소리에 10년간 쌓인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혼자 IQ 면허 써.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밤마다 울면서 아빠는 언제와 하고 묻는 하늘이 보면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 그때 하늘이가 나타났어요. 아이는 두 어른의 진지한 분위기를 눈치챘었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 왜 이렇게 심각해요? 아니야, 하늘아 괜찮아? 아니에요. 엄마가 슬퍼 보여요. 하늘이가 은지에게 다가가 안았어요. 엄마, 이제 아빠도 있고 할머니도 있잖아요. 더 이상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그 순간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가 들어와 그 모습을 보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은지야, 내가 솔직히 말할게. 어머니, 10년 전에 내가 너를 쫓아낸 건 정말 잘못된 일이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집안 체면만 생각하고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 준수의 행복도 내 마음도 그리고 이 예쁜 하늘이의 존재도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 그거야. 어머니가 하늘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렇게 예쁘고 착한 소녀를 10년 동안 못 본 게 할머니. 하늘이가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이제 나도 같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 이제 나도 은지는 준수, 어머니 하늘이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하늘이의 밝은 표정 준수의 간절한 눈빛 어머니의 진심 어린 후회. 모든 게 진짜였어요. 준수야, 응, 정말 정말. 이번에는 다를 거야. 약속해, 이번에는 절대 너희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준수가 은지의 손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은지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럼 조금씩 시작해 볼까? 은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준수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응, 하지만 천천히 하늘이가 혼란스러워하지 않게 당연하지. 하늘이가 제일 중요해. 하늘이가 새 어른 사이에 끼어들며 웃었어요. 와, 정말 우리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진짜 가족이야. 어머니가 소녀를 안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앞으로 하늘이랑 엄마, 아빠 모두 잘 챙겨줄게. 그날 밤 네 사람은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거였습니다. 한 달이 흘렀어요. 은지와 하늘이는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준수가 마련해진 강남의 깔끔한 아파트였어요. 하늘이는 자신만의 방을 갖게 되어 무척 기뻐했고 은지도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엄마, 이 집 정말 좋아요. 그리고 아빠 회사도 가까워요. 하늘이가 새 방에서 신나게 뛰어다녔어요. 그래, 이제 우리도 제대로 된 집에서 사는구나. 은지가 창밖을 바라보며 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였거든. 준수는 이제 매일 퇴근 후 집에 올 수 있게 되었어요. 회사의 새 프로젝트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무엇보다 은지와 하늘이와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아빠, 오늘 새 학교에서 발표 잘했어요. 하늘이가 신나게 달려와 안겼어요. 정말 우리 하늘이 최고네. 서울 학교는 어때? 좋아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준수가 아이를 안아올리며 웃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은지도 서울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었어. 준수의 변화한 모습이 진짜라는 걸 매일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준수야, 회사는 정말 괜찮아? 매일 일찍 들어오는데 괜찮을까? 오히려 더 잘 되고 있어.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새 프로젝트 반응도 좋아. 준수의 눈빛에는 자신감과 안정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정말 많이 변했구나. 응, 너와 하늘이 때문에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 어머니와 은지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거의 매일 새집을 방문해서 손녀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지야, 하늘이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은데 병원에 데려갔니? 내 어머니 어제 다녀왔는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조심해야지. 아이들은 감기가 금방 심해질 수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짜 할머니의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이렇게 매일 오시면 힘드실 텐데. 아니야. 10년 못 본 걸 생각하면 매일 봐도 부족해. 어느 날 저녁 준수와 은지는 단둘이 한강변을 걸었어요. 하늘이는 어머니와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은지야, 10년 전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어. 또 네가 나를 다른 여자랑 있는 걸 봤다고 했잖아. 그 여자는 정말 어머니가 억지로 소개한 사람이었어. 준수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나는 그날 너를 찾고 있었어.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거든. 그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밥이라도 먹자고 했는데 나는 관심도 없었어. 그런데 그 순간을 네가 본 거구나. 은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래서 너는 나를 버린 줄 알고, 응. 그리고 그 충격에 너한테서 도망쳤어. 바보야. 정말 바보. 은지가 준수의 가감을 가볍게 쳤어요. 하지만 그 손길에는 원망보다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지야, 너도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임신했다고. 무슨 얼굴로 말해. 네가 다른 여자랑 행복해 보이는데 행복하지 않았어. 한 번도. 준수가 은지의 손을 꼭 잡았어. 너 없는 10년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몰라. 그냥 숨만 쉬고 살았어. 나도 마찬가지였어. 하늘이가 아니었다면 두 사람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 수 있어. 아니, 꼭 해야 해. 준수가 은지를 안았어요. 우리 하늘이를 위해서라도. 응, 하늘이를 위해서라. 은지도 준수의 품에 안겼어요. 10년 만에 진짜 포옹이었습니다. 준수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결혼하자. 준수가 갑자기 말했어요. 뭐 정식으로 결혼해서 진짜 가족이 되자. 하늘이도 당당하게 아빠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게. 은지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래도 너무 급하지 않을까? 하늘이도 혼란스러워할 수 있고 천천히 하자. 하늘이가 준비될 때까지.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을 보고 하늘이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 왜 이렇게 기분 좋아 보여요? 하늘아, 엄마랑 아빠가 정말 가족이 되기로 했어. 우와, 정말이에요? 하늘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아빠가 매일 우리랑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럼 매일 같이 살 거야. 어머니도 그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잘했다. 정말 잘했어. 어머니, 은지야, 이번에는 내가 진짜 면으로 받아들일게. 미안했다. 어머니, 저도 죄송했어요. 그때 너무 어려서. 아니야, 다 내 잘못이었어. 어머니가 은지를 꼭 안았어요. 10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함께 앉아 미래 계획을 세웠어요. 결혼식은 언제 알지? 하늘이 학교는 잘 적응하고 있는지 모든 게 행복한 고민이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오해가 풀리고 진심이 전달된 순간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6개월이 흘렀어요. 봄이 다시 찾아왔고 준수와 은지는 조용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이 아닌 작은 교회에서 가족과 친한 사람들만 모시는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엄마, 웨딩드레스 정말 예뻐요. 하늘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 은지는 수소하지만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도 너무 예뻐. 오늘 꽃을 뿌려주는 거 기억하지? 네, 연습 많이 했어요. 하늘이는 연분홍 드레스를 입고 꽃받은 이를 들고 있었어요. 준수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감에 젖어 있었어요. 3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떨리면서도 행복한 순간이 있었을까요? 사장님, 준비 다 되셨어요? 전무가 들어와 물었어요. 그는 오늘 준수의 들러리를 맡았습니다. 이제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예전 사장님과 완전히 다른 분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작은 교회는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준수의 회사 직원들, 은지의 몇 안 되는 친구들, 그리고 어머니가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닙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을 견뎌인 진정한 사랑의 결실이며 한 아이에게 완전한 가정을 선물하는 날입니다. 준수와 은지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강준수 씨, 박은지 씨를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네, 맹세합니다. 준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박은지 씨, 강준수 씨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은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 하늘이가 꽃잎을 뿌리며 박수를 찾았어요. 엄마 아빠 축하해요. 결혼식 후 세 사람은 함께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준수가 은지의 어깨를 감싸고 하늘이가 두 사람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사진사가 셔터를 눌렀어요. 그 순간이 담긴 사진에는 세 사람 모두 진심 어린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에요? 그럼 영원히 가족이야. 어머니도 옆에서 손녀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고 있었어요. 1년 후 준수의 새로운 사업은 대성공을 거두었어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사업은 사회적으로도 큰 호응을 얻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번 프로젝트 덕분에 100가구가 새 집을 갖게 됐어요. 좋습니다.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준수는 감천동과 비슷한 지역에 지은 새 주택 단지를 바라보며 뿌듯해 했어요. 은지와 하늘이를 만나지 않았다면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 하늘이는 서울의 새 학교에서 적응을 잘했어요. 성격도 밝아지고 성적도 올랐습니다. 아빠, 오늘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림 그리기에서 1등 했대요. 정말 우리 하늘이 천재네. 그리고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아빠가 집 짓는 일한다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준다고 준수의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날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어요. 어머니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권위적이고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소녀 바보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할까요? 하늘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놀이공원 갈까? 아니면 쇼핑 갈까? 우아 할머니 최초예요. 은지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시절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은지야 고마워. 하늘이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이렇게 받아주셔서 저녁 시간 네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하늘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하고 준수는 회사 이야기를, 은지는 집안 이야기를, 어머니는 소녀 자랑을 했습니다. 아빠 내일 토요일이니까 놀러 가요. 어디 가고 싶은데? 처음에 아빠를 만났던 부산 가보면 어때요? 부산? 네, 거기서 우리가 처음 가족이 된 곳이잖아요. 준수와 은지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 그날 밤 하늘이와 어머니가 잠든 후 준수와 은지는 베란다에 나가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행복해 준수가 물었어요. 너무 행복해서 꿈인가 싶을 정도야. 나도 마찬가지야. 37년을 살면서
이런 행복이 있는 줄 몰랐어. 은지가 준수의 팔짱을 껴서요. 고마워. 다시 찾아와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기다려줘서 그리고 하늘이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멀리서 하늘이의 잠구대가 들려왔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 두 사람이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어. 우리 딸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 당연하지. 이제 진짜 완전한 가족이니까 하늘 위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 다시 만난 사랑,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진정한 행복이 그 별빛만큼이나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늦은 것 같은 사랑도 진심이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온몸으로 증명해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다음 내보 더욱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